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서민 대상의 기획부동산을 통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야기한 일당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한다는 소식입니다. 총선 같은 큰 선거가 있으면 각종 개발에 대한 공약과 함께 근거 없는 개발 소식으로 기획부동산이 판을 치고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개발 구역에 알박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천 부평구 역세권에서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를 상대로 0.55평 땅 소유자 측이 알박기를 시도해 22억 원을 뜯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부평시장역 인근 1924제곱미터 규모 부지에서 2025년 8월 준공으로 목표로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5개 필지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15명이 공유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시행사 대표 김모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들 소유자를 상대로 부지를 팔아 넘기도록 설득하는 지주 작업을 거쳐 부지 대부분을 확보했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는 평당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단 0.5평 땅을 두고 모 종합건설 이사 A씨와 그와 동업자 B씨가 땅 소유권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원주민이 아니었던 A씨는 2019년 1월 조카 명의로 해당 부지를 1,000여만 원에 사들였다고 김씨는 주장합니다. 당시 김씨는 각 지주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46억 원 한도 브릿지 대출이 만기일이 다가오는 데다 채권자들에게 빌려 매매대금으로 쓴 52억 원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구나 김씨가 0.5평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A씨는 소유권을 팔라고 사정하는 김씨에게 22억 원을 주지 않으면 넘기지 않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고 결국 23년 4월 울며 겨자 먹기로 A씨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입니다. 김씨는 A씨가 죽어도 땅을 안 판다며 1년 넘게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악화되고 물가 상승으로 건축 시공 단가가 급격히 상승했다며 여기에 브릿지 대출 이자로 매월 6천만 원이 지출되는 등 궁박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 파산 일보 직전에 어쩔 수 없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0.5평 땅을 22억 원에 매입했다며 당장 돈이 없다 보니 A씨로부터 차용금 형태로 10억 원을 빌리고 이자까지 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된 돈은 모두 24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 A씨 측이 토지를 거래할 때 지주작업 용역계약 20억 원과 부동산 매매계약 2억 원으로 쪼개는 수법으로 계약을 맺어 양도소유세 등 세금을 포탈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씨는 최근 A씨와 B씨 등 총 5명을 부당이득죄로 처벌해 달라며 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래전부터 지주작업을 하고 있었고 전체 공유 지분을 매입해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도 세웠는데 김씨가 지주작업에 뛰어들어 내가 작업했던 부지를 가로챘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누가 옳은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0.5평 땅을 알박기로 22억 원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카 땅이라 내게 처분할 권한도 없었다고 하며
토지 매매 대금 2억 원을 제외한 20억 원은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오랫동안 지주 작업에 들였던 각종 경비와 작업비 등에 대한 피해 보상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알박기에 대한 형사처분 판단 기준은 형법 제349조에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에서는 분명한 고의와 적극성으로 피해자를 궁박에 빠뜨려야 부당이득으로 다룰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6도 3366 판결이 있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알박기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다룰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분명한 고의와 적극성으로 피해자를 궁박에 빠뜨려야 부당이득으로 다룰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7년 11월 7일 뉴스에 따르면 울산의 일반 주거지 골목길에 있는 자투리 땅 4제곱미터 1.2평이 3억 원에 팔렸습니다. 울산에서 매매된 땅으로서는 면적당 최고 가격입니다. 인건의 땅값은 평당 35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전모 씨는 2006년 10월 도로에 편입돼 있던 자신의 땅이 아파트 개발 사업에 들어가자 사업자에게 3억 원에 팔았습니다. 아파트 사업자는 당초 4억 원에 팔겠다는 주장에 6개월간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 3억 원으로 낮췄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울산 남구 야운동 소재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도로 위에는 용도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사업자는 이 땅이 3만 500제곱미터에 이르는 사업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매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은행에서 개발금을 융자받은 사업이라 이자 부담 때문에 부당한 요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주는 32년 전 인근댐 공사로 이주민 주거지역을 조성할 때 이 땅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알박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땅 매매를 둘러싼 문제가 알려지자 2007년 초 울산지검은 전 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이 부동산은 피고인이 32년 전부터 소유한 것이어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땅을 매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024년 3월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주춤하는 가운데 은퇴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린 기부동산 사기,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관련 세금 단류 등 지능적 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며 탈세 행위까지 저지르는 혐의자 96명에 대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며 그 유형을 4개로 구분하여 엄정하게 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유형 4개와 사례 6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이며 사례 1번은 기획부동산이 주로 생계비 노후자금을 노리고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 양도 후 세금 단류 사례입니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인근 임야를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저가에 취득한 후 개발 후재가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지분으로 쪼개 고가의 양도에서 수백억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들은 양도채익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거주자나 타 근무처 상시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관련 세금을 단류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땅을 싸게 산 뒤 허위 과장 광고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세금을 단류한 기부동산 혐의자 23명을 적발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근처에 철길도 있어 투자 가치가 없는 맹지 평범한 논밭입니다. 총 피해 규모는 500억 원이며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례 2. 기획부동산이 임원을 통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 양도 후 세금 단류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신종 기획부동산도 나오는데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화성의 농지를 법인의 임원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후 한 달 이내에 6명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공유 지분을 취득가격의 3배로 판매하고 법인은 임원으로부터 양도차액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세금을 단류하는 방식입니다. 기획부동산 법인 B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임원 A 명의로 취득합니다. 이후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취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더욱이 양수인 대부분은 저소득층 혹은 60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임원 A는 양도차익 가운데 84%를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기획부동산 법인 B에게 지급했고 기획부동산 법인 B는 허위 인건비 등을 계산해 관련 세금을 단류했습니다. 사례 세 번째 유형 2입니다. 알박기 수법으로 받은 고액 양도 대금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단류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C가 개발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작업하자 양도인 B는 특수관계인인 사촌동생 양도인 A가 보유한 대지를 수천만 원의 저가로 취득하고 그 이후 양도인 B는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 사업을 지연시켰고 부동산 개발업체 C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취득가액의 150배에 이르는 수십억 원의 양도대금을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또 양도인 B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며 양도소득세를 단류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단류 혐의 및 특수관계법인이 거짓으로 발행한 세금 개선서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례 네 번째입니다. 알박기 수법으로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 도로를 고액에 양도하고 대금을 편법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단류하는 사례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는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로 지급받았음에도 사업 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3명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인 B는 개발 예정 소식을 접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C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직전에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 도로를 취득합니다. 이후 양도인 B는 부동산 개발업체 C의 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득한 주택가 이면 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는 알박기 수법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C로부터 취득가액의 15배에 이르는 수십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합니다. 이어 양도인 B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사업 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 수령해 양도소득세를 단류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례 3과 사례 4와 같은 알박기 수법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행사가 제2금융권을 통해
단기에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지연될수록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폭리를 취한 사례입니다. 사례 5번째, 유형 3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단기에 고가 재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 차익을 무신고한 혐의입니다. 서울 용산구와 서대문구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악용한 투기 혐의자 32명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각각 1억 원에 산 위지인이 넉 달 만에 6배로 부풀려 대판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노려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주택 보유자인 위지인 A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 2채를 각각 수억 원에 취득하고 4개월 후 위지인 B에게 무허가 주택증 한 채를 6배의 양도 차익을 남기고 단기 재양도했습니다. 위지인 A는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단기 양도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단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그동안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 지자체, 법원 등 관계기관이 제공한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형태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6번째, 유형 4입니다. 개발지역 임야를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입니다. 개발지역 임야를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18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양도인 A는 경매로 취득해 18년간 보유하던 개발지역 임야를 부실기업 B에게 취득가액과 유사한 수십억 원의 저가 양도를 하고 부실기업 B는 양도인 A로부터 임야를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 양도 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합니다. 양도인 A는 개발업체 C에게 직접 양도했음에도 수년간 결손이 수억 원 발생해 법인세 수억 원을 체납 중인 부실기업 B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 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경우도 금융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앞서 이러한 기획부동산이나 알박기 사례를 주의 깊게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기 세력이 있다고 해서 굳이 부동산 투자를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토지 투자에서는 기획부동산인지 재개발 구역에서는 알박기 투기 세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